이번 영상은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이 비례한다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예를 찾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해 만드는 영상이에요.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. 늘 합의금 얘기할 때마다 서두에 꼭 말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인데, 한의사는 합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. 치료를 많이 한 거지 합의를 진행해 준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자꾸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. 당신이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의 한의사가 잘못해서 합의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지긋지긋한 보험사의 농간에 속지 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분들 보통이 아니라서 아차하면 속아요. 두 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예요. 교통사고는 각자 당했지만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였고, 우연찮게 천안에서 사고난 아이들이었고, 우연찮게 보험사도 담당자도 같았어요. 그런데 또 우연찮게도 두 아이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후에 합의를 했고, 합의 전까지 치료받은 총 치료비 누적이 10,000원 단위까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더라고요. 게다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성인보다 적어서 비교하기도 더더욱 쉬워요. 예시로 딱 좋겠다 싶은 그런 케이스들이죠.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합의금 공식을 적어놓고 시작할게요. 이게 법적으로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변수를 대입시켜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부상위자료, 교통비, 휴업손실비, 향후치료비, 이 네 가지의 합산으로 결정돼요. 그런데 두 아이 다 입원한 적이 없는 미취학 아동들이니까 휴업손실비는 빼야겠죠. 그러면은 합의금은 부상위자료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향후치료비, 이 세 가지만 남죠. 그런데 이 두 아이는 모두 13등급 상해라서 부상위자료도 똑같아요. 부상위자료라는 거는 상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. 13등급 상해면 현행법상 15만원을 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동일한 금액인 부상위자료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변수는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만 남아요. 즉, 두 아이의 합의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 중에 교통비는 액수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어요. 현행법 기준으로 치료 횟수 곱하기 8,000원이에요.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변동의 폭은 향후 치료비밖에 없죠. 아까도 말했지만 두 아이는 치료비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. 이런 걸 전제로 생각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. A아이는 양약을 먹고 있는 게 많대요. 감기도 걸리고 만성 비염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, 저는 양약 많이 먹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한약 처방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약은 안 먹이기로 했어요. 사실 아이들한테 한약 먹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대신에 엄마 아빠도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치료받으러 오시는 길에 항상 같이 데리고 오셔서 격일로,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12회의 치료를 받았어요. 증상이 아주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치료만 받았어요. 이걸 좀 계산해 볼게요. 아까 말했듯이 13등급 상해의 부상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.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. 12회 동안 치료를 받았으니까 8,000원씩 곱하면 교통비는 96,000원이 나오죠. 그럼 합해서 246,000원이에요. 근데 그 아이는 50만원에 합의를 했대요. 그러니까 50만원에서 246,000원을 빼면 향후 치료비를 254,000원으로 계산해줬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게 A의 경우. 이번엔 B아이. 이 아이는 한약만 2번을 복용했어요. 한약을 처방받으려면 직접 나와야 하니까 총 2번을 나왔겠죠. 아이가 무섭다고 해서 치료는 거부했어요. 그래서 한약만 처방했고, 그 아이도 뭐 증상이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. 이 아이도 13등급 상해이니까 부상위자료는 15만원. 이건 동일해요. 교통비는 16,000원이겠죠. 2번 나왔으니까. 그럼 166,000원. 이 아이의 합의금은 얼마가 나왔을까? 아까도 말했지만 A와 B의 총 치료비는 동일했어요. 아무래도 한약이 좀 더 비싸죠. 아이 A가 받은 치료는 굉장히 간단한 치료만 반복했을 뿐이고, 자, 이제 아이 B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향후 치료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이때까지가 166,000원이었고,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정확히 166,000원이에요. 향후 치료비를 0원으로 잡겠다는 얘기죠. 가만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소리이긴 해요. 이 아이는 사고 첫날 왔고 10일 후에 2차 처방을 위해서 또 방문을 했고, 그 이후에 3주 동안은 치료받을 만한 정도로 크게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에 더 이상 찾아올 이유가 없었어요. 이후 합의하기 전까지 3주 동안 이 아이는 치료받으러 한의원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죠.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필요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. 다시 계산을 정리해보면 두 아이는 총 치료비가 동일했고,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 합의금 산정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.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는 교통비와
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. 무조건 비례해서 주게 돼 있으니까. 문제는 향후 치료비도 이것도 치료 횟수를 보고 산정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보험사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한다면 3주 내내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환자인데 합의할 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향후 치료가 필요해지는 건 아니겠잖아요. 그래서 제가 늘 치료비를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, 받기 싫은 치료는 미리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의 결론은 아이들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. 전체적인 치료비가 동일했을 때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의 항목 때문에 결론적으로 치료를 더 자주 받은 사람의 합의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. 왜 정확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고 경향이라고 하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일 뿐이고 협상은 또 다른 문제니까. 협상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 공식에 연연하지 않아요.